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오후 2시 34분입니다. 지난 일주일은 노회찬 의원 투신 자살로 한국 사회에서 이 자살이란 말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자살. 한국에서 유독 자살이 많고, 특히 정치인의 자살이 또는 수사를 받던 사람들의 자살이 이 뉴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인데 이렇게 자살률이 많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이게 참 관심 대상입니다. 이 자살률에 대한 통계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최근 통계 종합한 걸 보니까요, 스리랑카가 10만 명당 1년에 35명이 자살하는 걸로 나와서 1등입니다. 그 다음에 리투아니아가 33명, 10만 명당입니다. 그 다음에 가이아나 29명인데 4등이 한국입니다. 28명입니다. 10만 명당 28명이 자살하는데, 아마 이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30명 넘습니다. 특히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다음이 몽골인데 10만 명당 28명, 그 다음 카자흐스탄, 수리남, 벨라루스, 적도 기니아, 폴란드, 라트비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앙골라, 벨지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일본은 18등인데, 이 일본이 나올 때까지 한국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자살률이 높은 나라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못 살아서 경제적인 요인으로 자살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오히려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어디냐면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같은 나라입니다. 지금 시리아는 2011년 이후 7년간의 내전으로 약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살률은 낮아요. 가장 낮습니다. 무슨 종교적인 이유도 있겠죠. 이슬람이 자살을 아주 범죄시하니까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처럼 한국은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으냐 하는 데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물질적 궁핍은 아니다. 오히려 풍요에서 자살의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풍요가 가져오는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풍요 같으면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헬조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양극화 선동을 합니다. 주로 좌파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지옥에 비교하면은 그게 자살률과 관계없을까요? 고마움이 없어지면은, 공짜 정신이 만연하면은 사람은 불평불만을 갖게 됩니다. 정오심을 갖게 됩니다. 너그러움이 사라집니다. 자기가 책임지는 정신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자살률 높아지는 분위기와 관계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또 양극화 선동. 정권이 나서서, 좌파 정권이 나서서 양극화 선동을 하면은 이게 결국 국민들의 정오심 폭발시키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드는데, 이게 과연 자살률과 관계없느냐 이거죠. 저는 좌파 정권과 자살률이, 좌파 정권의 계급 투쟁적 선동과 자살률의 관계를 누가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살을 미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자살한 사람은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결단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미화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화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좀 어려운 논쟁점을 던졌습니다. 이분이 지금 미국 여행 중인 듯한데 2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어떤 경우라도 자살이 미화되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일견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자살은 생명에 대한 또 다른 범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자살을 택한다는 것은 또 다른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사회 지도적 인사들의 자살은 그래서 더욱 잘못된 선택이다. 아울러 자살을 미화하는 잘못된 풍토도 이젠 고쳐져야 한다. 지도자급 인사들의 자살은 잘못된 선택이다 라는 지적.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하고 나왔습니다. 정의당 대변인 최석 씨는 자살을 미화하는 사회 풍토가 비정상이라고 한 것은 무능한 홍 전 대표의 막말이다. 수많은 막말의 의록을 남긴 홍 전 대표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촌철살인 의록의 정치인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막말을 하나 더 얹었다고 밝혔습니다. 막말 같지는 않는데요. 홍준표 대표의 말을 막말이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노 원내대표 죽음을 미워하지 않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마음 아파했을 뿐이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도 홍 전 대표가 미국에서도 습관을 부리지 못하고 예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해 일관되게 정책 활동을 해온 노 전 대표의 삶을 반추하면 그의 죽음을 비통해야 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당은 달라도 동시대 정치인의 태도여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낳게 만든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에 자살을 했을 때 언론이 자살이라고 제목을 뽑지 않았습니다. 서거라고 했습니다. 투신 서거라고 했습니다. 자살이라고 표기하면은 노무현 지지자들이 항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자살을 서거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자살은 자살이라고 해야죠. 자살을 서거라고 하면은 그 말 속에 자살을 미워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살이 한국에서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데 과연 정치인의 책임이 없느냐 하는 것을 이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제가 또 자살 문제를 한번 다루고 싶은데요. 이 홍준표 대표의 말에서 이게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 지도자급 인사들의 자살은 그래서 더욱 잘못된 선택이다. 사회 지도자급 인사가 자살하는 것은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살의 미화, 특히 지도자급 인사의 자살을 미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지도자급 인사 또는 책임 있는 사람이 자살을 하면은 그 피해가 다른 사람에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국가적 자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가는 길은 지금 국가적 자살 아니냐?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건 국가적 자살이라기보다는 국가를 이끄는 사람의 자살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비행기를 몰고 가는 기장 또는 조종실에 들어간 사람의 자살을 의미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자살한다 해가지고 국민이 다 자살하는 건 아니죠. 국가 지도부가 자살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자살을 미화하는 분위기가 이상한 불길한 이야기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몰고 가는 조종사들에 의해서 자살하면 어떻게 되느냐, 국가가 자살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끔찍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게 가장 비슷한 게 조종사가 자살하는 경우입니다.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다가 자살하는 경우입니다.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몇 년 전에 2015년으로 기억됩니다만은 이 스페인에서 이륙해가지고 독일로 가던 비행기였습니다. 이 저먼 윙스 비행기인데요. 이 루프트한자의 계열 회사죠 아마. 이 비행기가
알프스를 지날 때, 알프스 산을 지날 때 부조종사입니다. 부조종사가 정신병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자살을 했어요. 비행기를 고의로 추락시켰습니다. 150명이 죽었습니다. 본인을 포함해서 150명. 그때 녹음된 블랙박스를 보면은 기장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부조종사가 안드레아스 루비치란 28살 되는 부조종사가 기장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안에서 문을 잠가 놓고 조종관으로 그냥 하강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비행기가 곤두박질 칩니다. 바깥에서 문을 열으라고 고함치고 하지만은 묵살하고 추락해가지고 본인도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말레이시아 항공 소속 이 보잉 747이 239명을 태우고 이 중국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유턴을 해가지고 저 남태평양 오스트랄리아 쪽으로 갑니다. 몇 시간이나 비행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많은 사람 추측은 조종사가 자살 비행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종사가. 또 그보다 더 확실하게 조종사의 자살로 밝혀진 게 있습니다. 1999년 10월 31일 새벽 이집트 항공의 보잉 767기가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을 이륙해 가지고 카이로로 향하는 중에 승객이 203명, 승무원 10명, 조종사 4명 합쳐가지고 217명이 타고 있었는데 순환고도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 대체 부기장으로서 승객실에 있던 알 바투티라는 사람이 조종실에 들어와 가지고 부기장에게 나는 잠이 안 오니까 내가 대신 근무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기장이 아니 그럴 시간이 아니라고 하니까 바투티라는 사람이 억지를 부려요. 마지못해 부기장이 기장의 허가를 받고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런데 이때 기장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면서 나간 사이에 바투티 부기장은 일단 엔진을 꺼버립니다. 그리고 조종관을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꾼 다음에 조종관을 앞으로 밀습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이렇게 경사를 찌면서 급강하게 됩니다. 엔진은 꺼져버렸어요. 그러면 쇳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기장이 놀라서 돌아와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엔진을 끈 것도 모르고 옆에 있는 바투티 보고 빨리 조종관을 올리자고 이렇게 고함을 지르지만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추락해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왜 이랬느냐? 이 바투티란 부기장은 이 품행이 좀 나빠가지고 여자한테 추근대다가 걸려가지고 돌아가면 회사로부터 처벌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했다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그래도 블랙박스가 남아가지고 다 추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여객기는 블랙박스도 회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상한 세계 항공사상 참 유례를 보기 드문 그런 사건인데 어쨌든 조종사가 자살을 결심하면은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말릴 방법이 없어요. 같이 홍준표 대표의 난 지적이 그런 사태와 자꾸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조종사, 한국의 국가 지도부가 대한민국을 끌고 자살 비행을 할 때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생각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남이 스스로 끊은 목숨에 대해서
동정은 하더라도 미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정, 인간적인 동정은 좋죠. 그러나 이것을 살아있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지 미화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민주화운동, 여기 소용돌이 중에 분신자살이 많았습니다. 좌파 진영에서 분신자살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분신자살 중에는 사회적 의미가 크고 막 고귀한 죽음으로 볼 수도 있는 예가 없지 않겠지만은 분신자살 한참 많이 할 때 제가 성경을 보다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대목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유명한 그 문장입니다만, 너희가 아무리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더라도,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 몸을 내어 불살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되다고 했습니다. 자살을 하더라도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 죽음은 헛되다 하는 이야기. 그 문장이 제 머리에 싹 들어왔습니다. 분신자살 한참 많이 하고 있을 때, 그때 1991년에 강경대군 치사 사건 때였습니다만, 자살하는 사람 마음속에 증오심이 있으면은 그 자살은 헛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살하는 것과 증오심으로 자살하는 것.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글쎄요, 자살을 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워낙 자살과 관련된 상황이 다 나름대로 특이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함부로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증오심을 품고 자살할 경우는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이 성경 말은 저는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